비바 청춘 청년의 소리. 우리 시대 청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요. 울산에서 꿈을 펼치는 그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입니다. 오늘은 울산 청년 정책 포럼 김우성 상임대표와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김우성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자,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? 네, 우리나라가 청년 10명 중 7명 가량이 대학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요. 경제협력기구인 즉 OECD 국가 중 1위로 확인되었습니다. 네. 그래서 오늘은 청년 대학 진학에 관한 것과 또 고용, 그다음에 정부 지원과 학자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. 네, 요즘도 우리나라에선 청년들의 대다수가 이 대학 진학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긴 한데요. 하지만 제도적으로 봤을 때는 필수가 아닌 게 사실이잖아요. 네, 그렇죠. 자, 우리나라의 고등교육 공교육비를 그럼 OECD 국가와 비교를 해봤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? 네, 일단 공교육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. 네. 공교육비란 정부나 민간이 들인 모든 교육비를 말하는데요. 정부, 민간, 해외, 재원 공교육비를 다 더한 것입니다. 현재 정부 지원 공교육비는 4%로 OECD 평균 4.1% 낮았고, 민간 지원이 1.3%로 OECD 평균 0.8%보다 높습니다. 참고로 초중등 교육은 정부 지원이 3.4%, 민간 지원이 0.4%, 합계가 3.7%로 모두 OECD 평균, 그러니까 정부 3.1, 민간 0.3, 합계가 3.4%인데요. 보다 높았습니다. 네. 자, 그러면 오늘 중점적으로 좀 다루고 있는 고등교육은 통계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? 고등교육까지는 다행히 비슷한데요. 차이가 좀 있다면은 정부 지원은 0.6%로 OECD 평균인 0.9%보다 0.3% 낮았고, 네. 또 민간은 0.9%로 평균 0.5%보다 높았습니다. 하지만 결과적으로 평균으로 답을 내면 방금 말한 것처럼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. 그렇다면 결국 이 학생과 각 가정에 재정적인 문제를 떠넘긴다는 거잖아요. 네네. 대학 교육에 대한 청년들의 부담 쉽게 설명을 한다면 어느 정도인가요? 100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정부가 38만 3천 원 정도고요. 또 개인이 63만 7천 원을 가계와 같은 민간이 부담하게 됩니다. 그렇군요. 자, 이런 여건 속에서 어렵게 졸업을 하면요. 그럼 취업이라도 잘 돼야 할 텐데 요즘도 청년 취업 시장이 많이 어렵다고요. 네, 정말 힘들죠. 예, 힘들게 졸업했지만 우리나라 청년 고용률은 좀 저조합니다. 네. 먼저 고용의 질을 따지기 전에 고용률 자체로 볼 때 우리나라는 고용률은 75.2%로 OECD 소속 37개국 중에서 31위라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습니다. 네. 원인으로는 낮은 고용률에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기 때문이죠. 그런데 왜 대학을 졸업한 우리 청년들의 취업률이 낮고 또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들도 계속해서 늘고 있는 걸까요? 네, 일단 청년들이 배운 전공과 일자리가 불일치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네. 임금 근로자 중 절반이 최종 자신이 이수한 전공과 직업 간 연계성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. 이것 또한 OECD 국가 중 가장 낮았고 2021년 통계로 취업 청년에게 더욱 심하게 적용되어 52.3%로 청년 취업자가 전공과 무관한 일자리에 취업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. 네, 고등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많은 만큼 이러한 청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도 함께 좀 많아져야 할 텐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? 네, 유독 높은 대한민국의 고등교육 이수율과 이에 못 미치는 고학력 일자리의 증가율이 차이도 큰 문제입니다. 네. 실제 매년 대졸자는 3% 증가했지만 고학력 일자리는 1.3%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러한 청년 일자리 문제의 극복 방안은 없는 걸까요?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대졸자가 많은 현 시점은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일자리가 요구가 되는데요. 하지만 현재 산업 구조로는 그렇게 형성되지는 않고요. 네. 또 국가의 경제 구조는 일자리를 수용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부족한 고학력 일자리를 찾아 기업코 대학에 가야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. 네. 자, 그래도 이런 최종 학력별로 임금 격차는 여전히 큰 상황이고요. 양질의 일자리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대학에 진학하는 게 유리하다는 인식이 여전히 좀 지배적인 거잖아요.
네, 맞습니다. 그 양질의 일자리 정말 중요하죠. 네. 하지만 저는 임금 격차가 너무 심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생각합니다. 울산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 비중이 34.9%인데 정규직과 임금 격차가 무려 160만 원이고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. 네. 2022년 6월에서 8월 월 평균 정규직 근로자 임금은 348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4만 4천 원 늘어난 데 비해서 비정규직 근로자 임금은 188만 1천 원으로 11만 2천 원 증가했습니다. 네. 결론적으로는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261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8만 3천 원 늘어났고 정규직 평균 임금보다 87만 원 적은 거죠. 되게 차이가 크군요. 네. 자, 이렇게 울산의 임금 격차를 말씀을 해주셨는데, 그러면 임금 근로자 증가율은 어느 정도인가요? 네, 전체 근로자는 6.6%인 3만 명이 증가를 했습니다. 하지만 그 상세 내용을 보면은요, 정규직은 6.4%인 19,000명 늘어났고, 반대로 비정규직은 6.9%인 11,000명이 증가했습니다. 우리나라와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28.3%로 네덜란드는 27.4%, 스페인은 25.1%, 폴란드는 15.1%, 일본은 15%, 캐나다는 12.1%, 독일 11.4%, 영국 5.6% 등 주요 국가보다도 상당히 높습니다. 네. 자, 오늘 우리나라의 높은 대학 진학률부터 또 청년 일자리 문제까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. 우리나라가 이제는 선진국 대열로 올라선 만큼 이런 사회 환경이나 일자리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가요? 네, 교육은 곧 청년들의 미래라 생각합니다. 근데 지금 노후화된 대한민국 교육 시스템으로는 청년들이 많은 희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언제쯤이면은 청년이 스스로 결정하고 미래를 설계한 날이 올까 생각을 좀 하는데요. 모든 것이 다 발전하는 만큼 청년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교육과 취업에 관한 차별적인 이런 생각 역시 꼭 바꿔 나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말씀 고맙습니다. 자, 어느덧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됐습니다. 비바 청춘 청년의 소리 출연자분의 신청곡 들으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. 자, 대표님 오늘 어떤 노래 신청하시겠어요? 네, 지금 고3 학생은 진학과 취업에 대한 고민이 참 많을 것이고 또 대학 졸업생은 취업에 대한 고민이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설계 때문에 고민이 참 많을 겁니다. 네. 오늘은 정말 말하는 대로 청년들이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무한도전에 나왔던 처진 달팽이 유재석 이적이 불렀죠? 네, 말하는 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